예, 2025년 8월 16일, 음력으로는 6월 23일이 되겠습니다. 새벽 한 3시 정도가 되었는데요. 잠도 오지 않고 해서,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적어 놓았던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문명학술은 364번째 제가 네오 샤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화의 시대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샤머니 시대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샤머니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책이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황금가지라는 이 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샤머니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 샤먼에 관련해서 대학자가 바로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황금가지의 나라라는 또 책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그 다음에 엘리아드의 샤머니즘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화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 샤먼의 시대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황제국가, 전제왕건국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황금가지라는 샤먼의 나라에 대해서 박용수 선생님의 글을 요약해서 정리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황금가지의 프레이저가 썼던 이 책은 1891년도에 이제 출간이 되었으니까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특질은 종교와 주술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명 영국을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나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이 프레이저의 나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유명한 구조주의 창시자인 레비 스트로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박용수 선생님의 황금가지의 나라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된 것을. 남성의 정액 추출의 행위가 우리말에서는 용두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먼의 나라, 샤먼의 제국에서는 매우 용과 관계가 깊고 바다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는 용과 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샤먼의 제국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소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다가 아니고 국강상을 샤먼 제국을 이끌어 가기 위한 바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용두질이라는 것은 그 용이라는 뜻은 우리가 용성전, 용왕전, 용성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용두라는 것은 우리가 용의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소뿔을 닮았다 하기도 하고 또 염소의 뿔을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뱀을 닮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리는 또 이 그 독수리와 닮았다고 하고 꼬리는 또 또 물고기와 닮은 이런 그 아주 가상의 그 동물이죠. 자, 그래서 이 용두라는 것은 용의 머리이고 질은 우리가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행위, 매질한다, 이런 것이 모두 이제 이 행위를 하는 것이죠. 모두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의 범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우리가 쓰고 있는 팔도 사투리가 바로 이들이 쓰고 말했던 글과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어를 알아야 되고 적어도 범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때에 나타난 사상이 바로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용두질과 관계되어 있는 거, 남성의 정액 추출의 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연관 사상이 우리가 홍익인간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단수도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트리도 바로 이 남성의 정액 추출의 행위와 같은 곳에서 여기 전성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금줄을 태는 것도 치는 것도 거기에 고추라든지 그 다음에 솔가지라든지 그 다음에 금은 숯을 다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 나라를 다른 말로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인족이 바로 이 샤머니 나라이고 샤머니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거인족은 바로 샤머니 나라의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샤머니 나라는 우리가 오색을 좋아하고 설명하고 있죠. 요즘 그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오방색 최순실의 그 오방색 때문에 많이 이렇게 폄하받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이 옛날에 가지고 있는 문화를 폄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방색을 폄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거 무식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두질을 하고 남성의 정액 추출의 행위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에 가면 있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경상남도 쪽으로 가보면 이 가야시대의 이 김마형 톡이라든지 또 거인족의 씨뿌리기의 의뢰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동기로 만들어진 말띠고리라든지 또 두 개의 뭐냐면은 그 비너스 조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안패라고도 합니다. 비너스의 조개라고 하는데, 말띠고리에 두 개의 비너스 조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청동으로 되어 있는 그 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안패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안패가 무엇이고 용두질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조두는 무엇이며 국강상 제도는 무엇이고 거인족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황제국은 도대체 무엇이고 제후국은 무엇인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은 어떤
말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샤머니 나라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고대사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려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 우리가 단군 신화라고 하면은 이것이 신화의 시대로 치부하고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우리의 환국사를 제대로 복원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환국사 복원 작업의 일환으로서 태고사를 복원하고, 상고사, 상상고사, 중상고사, 하상고사가 있고 고대사가 있고 근현대사가 있는 이런 과정을 제가 꾸준히 좀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라는 말도 많이 어디서 이거를 찾을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뭐냐면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이 호남 사람들이 사적 영역에서 매우 특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영남 지방의 사람들이 공적 그 문화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과 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시작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은 이 여덟 팔자에다가 그 다음에 세모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모가 바로 뭐냐면은 이 남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은 귀족의 호칭이며 신화시대라 하면은 샤먼의 시대, 거인족의 시대. 그래서 신화시대는 거인족을 우리가 구이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신화시대를 샤먼 시대로 고쳐 부르고자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복원하는 의미로서 제가 왜 이 공부를 이렇게 계속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복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신화시대를 이거를 샤먼 시대로 고쳐 부르고 거인족의 시대로 고쳐 부르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학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복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황제 시대를 하고, 또 자, 그래서 이러한 공은 귀족의 호칭이며, 이 귀족의 호칭의 자녀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제들은 또 다른 이제 요직에 포진시켜서 황제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제후국으로 우리가 삼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국에서 펼쳐져 나간 세력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고구려 백제, 고구려 왕이 되고, 신라 백제 왕이 되고, 가야 왕이 되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에 전 세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국강상 제도를 통해서 요직에 앉히고 그들을 제후로 삼아서 그 지방을 통치하는 이 제도가 바로 이 황제의 나라, 샤먼의 나라, 그 다음에 신화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원 여덟 팔자에 이 삼각형 같은 것이 이게 한자로 말하는 이 성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적인 임무를 띠는 사람들을 팔방 우리가 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팔색조라고 하는데,
이 팔방미는 성기가 팔방으로 뻗어나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이 공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공적 업무를 잘 수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벼의 의미와도 매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쓸모가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적인 의미는. 그래서 사적인 일은 장벽이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적인 일은 정액이 쇠퇴한 것과 같은 그 기능과 질이 떨어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적 의무, 사적 의무라는 것은 제가 영남과 호남을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남이 공적 의무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호남은 사적 업무에 더 특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 업무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인정이 많고 정이 많은 부분들이 이 호남의 기본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고 가족애적이고 한 것이 호남의 특색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적인 일은 나무 가지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아주 나무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씨를 장면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씨를 뿌리는 우리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뜻도 바로 이 공적 업무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단수라는 것은 훌륭한 씨를 장만하고 또 이거를 바로 세우는 것 같은 일을 하면서 또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공적 업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충청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이가 이 내란을 일으키고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충청 양반의 충청 양반의 모두를 뭐냐면 실망시키게 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충청인들 중에서 지각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가 윤석열로 인해서,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논산, 공주, 부여 쪽 사람이니까요. 해서 이 충청을 욕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성적인 사람이라면 뭐 너는 잘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좀 생각이 좀 모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인간의 내면과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사의 사상과 제도는 이 시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시황작할 때 시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역사의 시작은 시 받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시 받는 일부터. 그래서 이거를 저는 생명사상이라고만 하고, 우리가 산스크리트로 범으로 우리가 보디사뜨바라고 이야기하고, 보디라는 말이 바로 근본, 뿌리, 씨 받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한국사 복원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이 씨 받는 생명사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생사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한자로 우리가 우리말로 보사사상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귀신신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할 때 이 기자도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귀는
성기를 노출시키고 있는 타르선 도깨비 또 장성 이 역할이 바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깨비라든지 장성이 서 있는 것은 바로 시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샤먼 제국의 유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성과 선앙당이 마을 입구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그리스 샤먼의 나라, 히타이트 신화를 히타이트 샤먼의 나라, 우리 민속 신화를 우리 민속 샤먼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계되어 있는, 즉 남성의 정액 추출의 행위가 우리가 용두질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봉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봉선은 거인족 샤먼의 제국의 씨뿌리기이고, 또 구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구정법은 시바지이고 또 풍류도는 우리가 화랑도 풍류도라는 것은 우수한 종자를 퍼뜨리는 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10가지 이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자, 그래서 이 거인시대 유품, 즉 샤먼시대의 유품은 우리가 신라 24대 진흥왕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아는데, 신라 24대 이 진흥왕은 신라의 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왕인데요. 효제충신이 이 핵심적인 사상인데, 효제충신이고, 여기에 보면 이 남모와 교정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남모와 교정이라는 뜻은 이 교정이 질투를 하여 남모를 죽인 일이 있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원하와 화랑의 이야기들입니다. 이후에 이 원하 제도는 실패하고 다음에 이 풍월도를 일으키면서 최초로 국선 화랑이 뭐냐면은 우리가 설원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홍장원을 육군사관학교 대표 화랑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국선 화랑이라는 뜻이고 설화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육군사관학교가 화랑대라고 말하고 육군 사관학교를 우리가 나라를 지키라고 고구려의 조이스님, 그 다음에 백제의 금난산청과 같은 그 화랑 풍류로서 지금 현재 내란에 가담한 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바로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라고 군인을 양성했는데, 그 군인들이 나와서 구태타를 하게 된 것은 정치인, 그 민간인이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이 구태타를 하게 되는 빌미를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그 기회를 만들었고요. 그 또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11.2 구태타, 기타 윤석열 구태타, 이 모두가 바로 일반 민간인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그 틈을 비집고 나와서 구태타를 하게 되는 이 더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이 과정에 우리가 꼭 마음에 되새겨야 할 일입니다. 1987년 60 민주화 운동 때도 양김이 분열하면서 군인 출신인 전두환의 친구인 전두환에게 6.29 선언으로 정권이 빼앗겨서 결국은 그들을 처단하지 못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처단을 하지 못하게끔 했던 그 당시에 민간인 출신
김대중과 김영삼은 앞으로 역사에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거를 종합 정리해 보면 풍류도가 바로 거인족 샤먼의 씨 뿌리기 풍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풍류도는 풍각쟁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올림푸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옛날에 올림푸스 사진기도 있었죠. 올림푸스 소원이, 그다음 올림푸스 사진기가 있었는데, 이 올림푸스라는 말은 우리말로서 올려 모신다는 뜻입니다. 올려 모신다, 하늘에 올려 모셔서 제사 지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올림푸스 산이 전 세계의 샤머니 나라에서는 이 올림푸스 산이 많죠.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그 올림픽 재단에서 불 붙이는 곳이 바로 이 올림푸스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올림푸스 산이 있다는 것은 바로 샤먼의 나라, 거인의 나라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역사다, 이렇게 보고,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우리 우라노스는 이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를 한자로 바꾸면 당군 보울가이고, 크로노스,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은 한계가 되는데, 이 이 우라노스가 이 크로노스에게 암살되면서 천하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하흐로 우리가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가 돌입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중공육사에서 말하는 춘추 전국시대의 진원지가 바로 이곳이다. 즉 지중해 문명권에 있는 곳이다.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거인족, 즉 샤먼의 제국 중에 이 프로메테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면 헤모스가 되는데, 새로 제국을 건설하면서 새 신통기의 제우스 당군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무대가 바로 이 지중해 문명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용수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권과 당군 조선이라는 그 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 크레타섬이 있고, 크레타섬에 샤먼 제국의 1궁전 제2궁전이 망한 시기가 BC 1425년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용궁전이 또 다른 말로 용성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샤먼 제국의 바로 지금 현재 교황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우리가 기원전 BC 7세기가 바로 칼 야소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차축의 시대라고 이미 말을 해왔습니다.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였던 차축의 시대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샤먼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인류 공동의 종교 교황청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이 교황청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금 현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로마 교황청이 중세 유럽 공동의 종교적 중심 부였던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용궁전이 이후의 세계를 네오자 샤먼 시대라고 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를 바로 그 해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지나서 이 시대를 바로 네오 샤먼 시대라 부르고 있다. 자, 그래서 불교에서 삼천이라고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중공에서 쓰고 있는 그 삼산이라든지 또 우리 삼한이라든지,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조계종에서 점 3개가 있는 것은 바로 삼천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자, 5번째로 샤먼은 다른 말로 푸르사라고도 하는데 또 원인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한자로 원인, 푸르샤. 이는 인도 경전 리그베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 베다, 깊숙이 들어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문구멍을 뚫어가 쓰고 침을 발라서 문구멍 봉창을 뚫어서 남녀가 잠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깊숙이 들어보는 것을 이 베다라는 겁니다. 베다. 자, 그래서 리그베다, 리그베다도 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입니다. 법물고요. 자, 인도 경정 리그베다에 적혀 있는 말인데, 이들이 일명 우리가 이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화교와 관계가 있고, 지금 불교에서 대웅정보다도 더 지금 이제 높이 받들고 있는 것이 비로자니불입니다. 그때 제가 정멸보전이라고 아마 적혀 있는 걸, 그 정멸보전이 바로 불태운다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화교,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와 같고, 이 조로아스터교가 바로 부류, 부여 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화교와 관계가 있고 불과 관계가 있고 조로아스터교와 관계가 있고 비로자니불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여와 관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삼원사상을 중요시하는데, 하늘과 아까 천공, 대지, 그 다음에 하늘, 천공, 대지, 이 3가지를 뭐냐면은 우리가 마한진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을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이 제우스는 물과 관계가 있고, 이 물은 씨뿌리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합천해인사라고 하면 바로 바다 해자를 쓰고 있지만, 이 바다 해자에 도장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도장을 찍고자 하는 고유함어라는 이런 한자의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해인사는 바로 용성국, 용왕국, 용성전으로서 과거에 소도적 역할을 했던 씨뿌리기와 관계가 있는 샤먼의 제국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웅전이라든지 불교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절의 원래의 그 자리는 바로 용궁전이 되겠습니다. 용궁전, 다른 말로 환웅전이라고도 말해도 됩니다. 환웅전. 그래서 용궁전, 환웅전, 대웅전은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던 이야기이고, 여기는 소도이면서 바로 물과 관계되고, 물과 관계 때문에 바다 해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씨를 많이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합천해인사에 이 해자가, 이 바다 해자를 쓰는 이유가 그 첩첩산중에 바다 해를 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이 한국무역학술원에서는 처음으로 밝히는데, 이거는 공부를 깊숙이 해야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인사는 용궁전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서양으로 말하면 제우스 신화와 관계가 있고, 제우스 신화는 샤먼으로 바꾸면 제우스 샤먼이라는 뜻이 되고, 이거는 물과 관계가 되고, 씨뿌리와 관계되고, 국강산과 관계되고, 조도와 관계되고, 그 다음에 황제국의 나라의
재정 일치 시대 때 소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것이 나중에 차촉 시대 이후에 불교 시대로 넘어오면서 해인사가 대웅전이라는 이름으로 갈아타고 거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큰 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절에 지금 그 주인은 스님 중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우리의 그 조상들이 만든 종교이고 신앙이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주 소심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깃들여져 있지 않는 그런 자기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그런 데서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뿌리를 찾으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인사나 그 다음에 뭐 범어사라든지 송광사라든지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잠깐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청정한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인디라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디라의 그 외모는 이제 원래 이제 그 원주민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아리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갈색 체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모발이 붉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발이라는 그 무기가 있는데, 이 발이라는 무기가 이 번개불과 같은 건강 습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디라의 외모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는 폭풍신으로서 루드라의 무지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요. 또 상두마차를 하늘에 이제 나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로 특히 물을 가지고 심술을 부리는 나쁜 용의 역할도 하고, 자, 그래서 이 광명의 인간관계로 이제 가져온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자고요. 자, 인디라의 우리가 외모가, 그래서 이들이 다 우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번째, 인도의 신화 중에서 이 인다라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힌두 신은 시바 신이고, 힌두 신은 바로 이 시바 신은 시발론과 관계가 있고요. 나쁜 이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시발놈이라 할 때 이 아가 부정이 되고 시바가 그런데 시발놈이라 그랬을 때 이 시바 신이 되지 못할 놈이란 뜻이 우리가 공우 강수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그래서 이 힌두 신은 우리의 화백 제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카스트 제도와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라에서 가지고 있는 골품 제도가 바로 이 힌두 의 카스트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카스트 제도가 우리가 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아주 엄격한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환구문의 학술원에서 밝혔죠. 자, 그래서 이 힌두 신인 시바심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데몬스라고 하는 데몬을 그래서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것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 그 넷플릭스에서 놓은 세계 1위를 했던 이런 우리의 그 문화가 지금 현재 메이강이라는 미국의 2세 동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들었던 이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의 신화 인드라는 힌두 신은 시바 신들의 새 도시를 파괴하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까 새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천공, 대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새 도시를 파괴하면서 시작된다. 그 이유는 거인족이 타락을 했고 거인족의 씨 뿌리기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리안이 인도를 들어오기 이전의 이란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리안의 땅이 바로 이 지금 현재 이란 땅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라고 말을 하죠. 메디아, 리디아 다 이런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자 요슬램프, 페르시아 다 이런 것은 우리의 고대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인도의 시바 신을 통해서 거인족이 타락을 하고 거인족의 시바지가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 인도의 인드라 힌두 신이 시바 신이 요기들을 내세워서 이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샤먼 제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매우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시바 신을 인도 힌두교에서 받들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샤먼의 제국이 가지고 있는 씨뿌리기가 타락하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샤먼 제국의 매우 위기 상태로 놓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와 관계가 되겠습니다. 8번째, 또 일본의 이제 아마테라스라는 우리가 그 천조 대신이라는 일본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이것도 샤먼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일본의 아마테라스는 파괴보다는 이 거인족 샤먼의 제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는 일본의 신화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이 샤먼의 제국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그 역사에서 엿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본에 대한 신도가 그대로 보존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도, 일본의 신도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은 일본이 이 아마테라스를 파괴하지 않고 이것을 그 거인족 저 샤먼 제국의 그 유산을 보존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9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역할이 마한 지난 변환인데요. 이것이 그리스의 우라노스, 가이아, 크로노스 이들의 이야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마한 지난 변환 이야기를 했죠. 삼천 이런 이야기가, 삼산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0번째, 자, 당구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제우스이고 천당은 올림푸스이고 고대의 고려는 크레타섬이고 말갈은 마케도니아, 흉노 숙시는 스키타이. 이는 고대로 올라갈수록 또 태고사에 올라갈수록 서해 대평원과 환동의 문명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를 상상고사, 그 다음에 중상고사, 하상고사를 이해해야만이 이들이 원래의 그 뿌리가 서해 대평과 한동의 문명권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연해주와 간도를 통과해서 북이 66.6도 예나강까지 올라가서 툰투라 지방에까지 순력을 우리가 산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수렵 채집 시기에는 서해 대평원, 지금 황해 대평원이라고 박문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해 대평원 아마 제가 처음으로 황구문명학술원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인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맞는 동물이 바로 지금 이제 고라니입니다. 고라니. 자, 그래서 황해의 물과 그 다음에 양쯔강의 물과 압록강의 물과 한강, 금강, 낙동강의 물이 지금 현재 대만의 그 빙하기들을 말합니다. 가서 그 이 강줄기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공과 조선반도가 이제 나눠지게 되었고, 고라니가 저쪽 중공으로도 고라니가 많고 우리 땅에도 아직까지도 고라니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서해 대평원과 환동의 문명권이 정착을 했고, 우리들의 환인들의 역사가 바로 년년세세 이어오고 있고, 특히 거인국 샤먼 제국이 멸망하고 제후국의 세상이 되면서 철기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잉여 농산물이 있음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제후가 분리 독립을 한 겁니다. 재정이 이제 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2500년 동안에 칼리아소퍼스가 말하는 차축시대 2500년 동안에 폭력자들이 지배해 오면서 계급화된 사이에서 특히 문자 권력이라고 하면은 종교 일신교를 믿는 기성종교를 말합니다. 문자 권력이 해체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권력자들이 지금 현재는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권력들이 군사 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소위 말하는 유교, 불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내심의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다시 국민을 현혹하고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국가로서 네오 샤먼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공학과 그 다음에 독립재산제, 녹색혁명, AI혁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네오 샤먼 시대의 중심 사상이 되겠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러한 이 거인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당군조선, 고조선을 설명하는데, 그 고조선의 유산이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가야 지역입니다. 가야 지역은 경상남도인데요. 부울경을 말하는 것이고요. PK 지역인데, 가야는 마한, 진한, 변한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중 연명체이고, 고조선의 정치 제도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제가 이것을 오랜 시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죠.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대 국가 중앙 집권화를 하면서 우리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2차전의 순교와 함께 진흥왕, 그 다음에 법흥왕으로 이어지면서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으로 이어지면서 고대 국가로 이제 나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양에는 이 삼재 사상이 있는데 용을 말합니다. 소, 날개, 뱀, 이건 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의 머리에는 두 뿔을 가진 소머리와 관계가 있고 염소머리와도 관계가 있고 몸뚱아리는 뱀이고요. 물고기와 관계가 되어 있고 발톱은 독수리와 관계되어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소 날개 이 뱀이 바로 삼재 사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샤먼 시대의 최후의 무기는 바로 폭약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문두르라고 말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바로 뭐냐면 가면을 쓰고 해계사죠. 해계사 역할을 하는데 이거 폭약을 우리가 사용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군사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3번째 그리스 시대에 이제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장과 심장, 눈을 했을 때 3대 2에 신장과 심장의 3, 심장과 눈이 2, 이게 3대 2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그리스 철학이 모두 이 황금 비례에서 사상적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바로 인본주의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공화정의 바탕 위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가면서 과거에 신화적인 요소의 괴물과 같은 소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 가지고 인간이 인간화될 수 있는 황금 비례성의 바탕을 두고 조각을 했던 것이 그리스에서 나오고 있는 황금 비례 조각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황금 비례 조각상의 완벽한 비너스가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지난 샤먼의 제국 거인족의 시대를 우리가 폄하하고 파괴하는 반동으로서 이런 사상이 나오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차축시대 때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학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공자 사상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선과 악의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뭐냐면은 그 중용 사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자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같은 것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는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과 악의 우리가 샤먼 제국의 샤먼 시대에 이런 폭정에서 이제는 중화되어 있는 사상으로서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세계 정복으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죠. 자, 이와 이 하나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자 사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선과 악의 중용 사상을 결국 가지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가 곡부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또 곡부에 공자의 능이 있는데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와 같은 이런 집단들이 이 산동성까지 사상이 밀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양과 동양은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고 동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경과 서경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편제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유교 경제를 만들었고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만드는 것은 하나 없다. 수리부작이라고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해가는 이제 시대가 되어야 되겠고 공자 시대 때 바로 한자가 생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각벌 문자라든지 기타 이에 준하는 이런 그 문자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과도 문자는 올챙이 문자라고 하는데 이 과도 문자로 녹두 문자라고 하는데 이 과도 문자로 이 논어가 쓰여져 있어서 발견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도 문자는 수메르 지역에서의 글자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듯이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는 같은 시대의 동일 인물이든지 아니면은 그와 같은 유파를 가지고 있는 그 사제지간이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14번째, 인간은 어떻게 하여 DNA와 사회의 문화적인 공진화가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박문호 박사의 자연과학 세상에서 노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남성의 생식 불능에서 벗어나 사회 문화적인 흔적을 확대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즉 여성이 배란기를 숨기면서, 여자가 배란기를 숨기면서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바로 침팬지나 고릴라, 우랑우탕과 다르게 인간이, 여자가 바로 자기의 배란기를 숨김으로 해서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남성을 붙들어주면서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확인되면서 그 에너지를 사회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큰 이바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학 세상의 박문호 박사님이 밝혀주시는 세계 대가들의 사상 철학적 기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여성의 배란기를 숨기면서 선택한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이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소수의 폭력자가 독점하고자 한 침팬지의 학습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팬지나 우랑우탄, 그다음 고릴라와 다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98%의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렇게 현격하게 인간이 이 지구촌을 지배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독점하고자 하는 이 폭력적인 질서를 분쇄할 수가 있었고, 사회 공동체에 쏟을 수 있는 윤리, 도덕, 법, 종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했죠. 그래서 이런 윤리, 도덕, 법, 종교가 탄생했다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인간의 DNA와 공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세계 석학들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폭력자가 지배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샤머니 시대를 말합니다. 하늘에 제의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근거를 찾고 집단의식인 국강상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체제를 유지하였는데, 우리가 토템 신앙이라든지 샤먼 신앙에서는 이런 예전의 이 현상을 우리가 두드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니미즘 정령신앙일 때는 자연스럽게 자연숭배 사상이 나타난 것이 강하다면, 우리가 수렵, 어로, 채집, 사냥이 시작돼서 하늘의 제사 지내기 라는 뜻은 바로 소수의 폭력자가 나타났다는 말과 관계가 되고, 그 이전은 자연숭배 사상이 더 가까웠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